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무거나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작성 교육법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맨 처음에 발대식으로 얼굴을 만나 뵙고 두 번째 예산 교육 받았고 중간 보고서 제출 교육 받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종 보고서 작성을 제출했다는 거는 우리 팀의 프로젝트를 종료를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서류 쓰는데 많이 힘들어 하실까 봐 교육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함께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그 서류 지옥에서 함께 탈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 왜 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최종 보고서를 왜 제출해야 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적절한 짤방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마지막 남긴 한마디, 끝! 정말 우리 프로젝트의 끝을 맺기 위한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종료됐고 지원받은 예산 잘 썼는지 결과까지 내는 것이 오늘 프로젝트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전 준비, 이 최종 보고서를 쓰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예산을 마감합니다. 내가 돈을 쓰는 거를 끝내고 프로젝트가 종료됐기 때문에 팀원들과 활동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이루어져야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서 쓰는 시점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아리의 그 일정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출하는 기한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3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마다 자기 프로젝트를 언제 끝을 맺을지를 정해가지고 예산 지출도 마감하시고 그 단계에서 팀원들과 활동 평가도 해보는 것이 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전 사전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최종 보고서 양식을 뿌려드릴 텐데요. 최종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글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은 프로젝트가 종료됐으니까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쵸? 이 지출결의서 작성하는 거는 제가 예산교육법 할 때도 그렇고 중간보고서 작성법 안내해 드릴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날 건데요. 프로젝트가 종료됐으니까 우리 팀이 썼던 영수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들 가지고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최종 보고서를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영수증 제가 예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거기 보면은 지출결의서 양식도 제가 중간에 여기 갖고 왔고요. 이 영수증을 토대로 지출결의서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수증에 어디에서 썼습니까? 주식회사 올리브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용처에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돈 8,500원을 썼죠. 그러면 이것도 결제 금액에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쓴 날짜 어디 써 있습니까? 영수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영수증에 다 모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썼는 건지 이게 지출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인지의 여부는 제가 설명 전에 드렸던 것처럼 카드의 정보가 영수증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주문서처럼 간략하게만 적혀 있는 영수증은 지출 증빙 가능한 영수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에 내가 쓴 카드의 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는 영수증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카드사에 연락을 해서 이날 주식회사 올리브에 8,500원을 썼던 카드 매출 전표를 제게 보내주세요 하면은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영수증을 여기에다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종이 영수증, 실물 영수증이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 글자들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출을 했을 때는 영수증이 없네?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런 실물 종이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서 여기 옆칸에다가 첨부를 하고 이걸 프린트한 종이 위에 이 실제 영수증을 풀로 여기에 딱 붙이는 것이다. 그러면은 지출결의서가 완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영수증은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출결의서 앞장은 완성이 다 되는 거고요. 저희가 소모성 물품구입비인지 제작비인지 강사비인지에 따라서 이 뒤에 붙는 증빙서류가 다 달랐었습니다. 그쵸?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난다 하면은 여기 제가 아무거나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각종 양식이라고 올려놓은 글의 예산사용법에 지출 항목별로 어떤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 뒷장에 추가 증빙 서류들을 붙이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나 조금 더 알고 싶은데 하시면 아무거나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가시면 커뮤니티 탭에 영상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예산교육, 중간보고서 작성 교육 영상을 모두 업로드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지출결의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단계여서 그때는 쓰는 법만 알려드렸지 이거를 보관하는 방법은 안 알려드렸어요. 그쵸? 보관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나온 영수증이 붙은 지출결의서 앞장이 있죠. 거기에다가 지출 항목별로 증빙 서류들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 증빙 서류들이 있는 것들은 뒤에 다 붙여서 영수증 하나에 증빙 서류들이 뒤에 붙어서 클립으로 묶은 게 영수증 하나의 지출결의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팀이 12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영수증은 하나가 아니겠죠? 여러 개들이 발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클립 묶음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 영수증만큼의 개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프로젝트 팀마다 영수증 개수, 지출결의서 개수가 다르겠죠. 그럼 그것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묶어서 서류 봉투든 아니면은 파일이든 거기에다가 함께 보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 11월 30일까지 이 영수증 지출결의서 묶음을 원본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지출결의서를 내가 영수증 보관해가지고 그거마다 지출결의서를 쓰긴 했는데 내가 놓친 건 없나? 내가 영수증 잘 보관 안 했던 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나의 통장 내역이 필요한 겁니다. 내 통장 정리를 해보시면 아무거나 프로젝트에서 받은 지원 금액 있죠. 120만 원이면 120만 원. 입금이 찍힌 이후부터 우리 팀이 프로젝트 종료해서 지출 마감한 때까지 돈을 쓴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날에는 1,000원을 썼고 다음 날에는 10만 원을 썼고 이렇게 마이너스 됐던 것들이 영수증 하나마다 다 건건 통장 내역에 찍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마이너스 된 것들이 한 줄의 마이너스마다 지출결의서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랑 비교해가면서 요거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있나? 오케이. 이게 1번 지출결의서. 두 번째 지출이 있네? 오케이. 이거는 두 번째 지출결의서. 이러면서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출결의서를 만들지 않은 지출 항목이 있는지 체크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지출 내역 어디서 구하는지 다들 아시죠? 실물 통장이 있는 분들은 통장 정리하면 나오고요. 인터넷 뱅킹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지출 내역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종 점검을 완료를 했으면 제게는 통장 지출 내역 모두와 그거 순서대로 정리한 지출결의서가 완성이 되죠.
이 두 가지 아이템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오늘 공유해드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 양식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양식이 좀 비슷하죠? 중간 보고서 양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 썼던 내용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의외로 동아리명과 프로젝트명을 틀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본인 동아리명은 저희가 아무거나 프로젝트 선정 공고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인 동아리명과 프로젝트명을 틀리지 않고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도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아리 3명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3명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몇 번 활동에 몇 명이 전체 활동을 했는지를 쓰는 거여서 여긴 3명이 아니라 이 3명이 몇 번 활동 동안 모였는지 모든 수를 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표를 만들었어요. 우리 팀이 6월 13일에 기획회의를 하고자 그때는 초등학교 연령의 청소년 5명이 모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주킹 활동을 하려고 초등학교 5명, 1명과 성인이 모였었어요. 이렇게 활동 날짜마다 우리 동아리들이 몇 명 모였는지가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인원은 총 나중에 활동이 종료되고 매번 우리가 몇 명씩 모였는지 중복 인원 포함해서 더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13명, 성인은 2명이 나왔네?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여기 참여했던 총 인원은 활동이 종료됐더니 이 두 개를 합한 총 15명이고, 그쵸? 이게 연 인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에 중복되지 않는 3명, 5명 이 친구들을 쓰라는 말이 아니라 이 3명이 몇 번 만나면서 중복이 되었는지 그 전체 인원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여긴 15명이 되는 거고 여기는 과연 우리 프로젝트의 연령별로 몇 명이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적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 이걸 예시로 들면 초등학교 여기 13명, 성인 2명이 모인 거겠죠. 요것도 중복값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잘 썼는지 확인하려면 여기의 값이 여기 전체 값의 합과 똑같은지를 보는 겁니다. 그쵸? 그것이 최종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 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몇 번 만났는지 한 5번 계속 만났어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 팀은 3번 만난 거죠. 그래서 총 3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출결이나 아니면 이렇게 출석부 이런 거 관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팀원은 5명이에요. 근데 5번 만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팀원 5명인데 5번 만났다. 그러면 그냥 이걸 곱하세요. 5명씩 5번 만났다. 5, 5, 25. 그래서 총원 여기는 22명이 되는 거고 여기는 그 인원이 누구였는지에 따라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관리 안 됐어도 내 팀 인원수 곱하기 몇 번 만났다 해서 적어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최종 정산 결과가 있습니다. 최종 정산 결과는 여기가 이제 숫자 더하기가 참 중요해요. 근데 또 알고 보면 참 쉽습니다. 우리 여기 첫 번째 칸에 뭐를 쓰래요? 예산액 가로치고 총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팀이 아무거나 프로젝트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쓰는 거예요. 80만 원이면 80만 원, 120만 원이면 120만 원, 팀별로 다 달랐죠. 통장에 처음에 꽂아 드렸던 그 금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쵸? 그리고 지출액이 들어갑니다. 지출액이라고 함은 쓴 금액이겠죠? 쓴 금액. 내가 돈을 받아서 거기에서 마이너스 됐던 금액들. 그러면은 여기에는 플러스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자가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그냥 내 통장에서 지출, 빠져나간 마이너스 금액들의 전체 합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산을 이만큼 받아서 이만큼 썼어요. 그러면 돈이 다 썼을 수도 있고 남았을 수도 있고 반납할 금액이 발생을 하겠죠. 동아리별로. 반납 금액은 지출 잔액과 이자가 합해져야 됩니다. 근데 지출 잔액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총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출액을 빼는 겁니다. 내가 120만 원 받았는데 그동안 마이너스 한 금액을 뺐더니 한 30만 원 남았네? 그러면 그 금액이 여기 적히는 거예요.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 근데 1년 동안 통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은행에서 주기적으로 이자를 줍니다. 그쵸? 여러분들 통장에도 이자가 발생했죠? 그럼 이자는 우리 지출에서 상관이 없이 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래서 통장에 이자가 한 2번은 들어오셨을 텐데 이자들의 모든 합계까지 포함해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 근데 내가 이 계산을 잘했나? 싶을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지출 잔액이랑 이자랑 더했을 때 내 통장 정리를 했더니 남은 잔액이 있죠. 통장에 찍혀있는 잔액.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같으면 나 숫자 계산 잘했구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반납 계좌 여기 밑에도 적어놨는데 여기에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작년에 이거 계산 실수 많이 해서 잘못 반납을 해서 사유서를 쓰고 다른 서류 지옥에 빠진 동아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요. 서포터즈 선생님의 최종 확인을 거친 후에 반납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입금했다고 막 또 서류 지옥에 빠질 일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섣불리 나 계산 완료, 나 이거 뭐 검사 안 받아도 돼 하고서는 반납하셨다가는 또 슬픈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동아리별로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세 가지 부분으로 이자 반납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100만 원을 지원받아서 100만 원을 다 못 쓴 팀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지금 돈 다 쓴 팀 있으세요? 돈 다 쓴 팀이 있다면은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돈이 다 못 썼다 하는 팀이 있을 거예요.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내가 남았다. 나 100만 원 받은 거에서 1원이라도 남았다 하면 이자랑 지원받은 지원금 모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0원이 발생했었고 보조금이 한 1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10만 100원이 반납할 금액이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수료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지원받은 금액과 이자를 합해서 반납 금액이 10만 100원인데 여러분들이 정산을 완료해서 우리 아무거나 프로젝트 통장에 반납해야 될 돈이 10만 100원인데 수수료가 발생을 해버리면 10만 100원이 반납되는 게 아니라 수수료가 만약에 100원이었다 하면 10만 원만 반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10만 100원 반납해야 하는데 10만 원만 반납을 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체를 하시기 전에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수수료 금액만큼을 통장에 입금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1,000원이 발생하네, 이체를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은 1,000원을 이체하기 전에 내 통장에 넣어놓고 이체를 진행하는 겁니다. 계좌 이체를. 반납할 땐 계좌 이체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수수료 1,000원이 빠지니까 원래 예정 금액이었던 10만 100원이 아무거나 프로젝트 통장에 반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본인 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근데 지원금 아까 다 쓰신 분들이 있었죠? 지원금 잔액이 0원인 경우는 지원금은 반납 안 하셔도 되는데 이자가 남아 있어요. 이자. 그쵸? 이자는 반납해 주셔야 돼요. 근데 다만 아까 말했듯이 100원을 이자가 100원이 발생했고 통장 내역에도 이자 다 합해봤더니 100원이 있는데 반납을 50원을 한 거예요. 수수료가 50원이 붙어서. 그럼 이건 잘못된 이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수료만큼을 계좌 이체하기 전에 반납하기 전에 본인의 통장으로 넣어놓고 이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베스트는 수수료가 안 드는 방법을 쓰는 거겠죠. 뭐 토스든 카카오뱅크든. 네. 자, 그리고 반납 생각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지원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모두 사용한 경우. 이때는 반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통장에 이미 빵원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자까지 내가 다 쓴다 하면은 가장 편하겠죠. 반납 걱정을 안 해도 돼서. 그렇죠? 네, 이렇게 3가지 버전이 있고요. 자기 동아리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반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반납하기 전에는 꼭 서포터즈님의 최종 검토를 거치고 반납을 해서 슬픈 일이 없게 만들자. 이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총괄 금액들을 작성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총괄 금액도 썼는데 이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내가 계획 대비 우리 프로젝트를 좀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못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남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시도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내 프로젝트가 어떻게 아니면 향후에 내가 또 이런 도전을 할 때는 어떤 점이 수정되면 좋을지 그 성장 단계를 밟아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평가 부분은 솔직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느낀 점, 어려웠던 점, 개선할 점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내년 사업에 또 아무거나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하고 나의 평가를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평가까지 작성을 하면 세부 지출 내역을 쓰라는 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양식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냐? 여러분들이 통장을 보면서 베껴쓰기 편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식비면 간식비 항목별로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통장 순서대로 내가 마이너스 된 금액들 여기에 적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3일부터 시작을 했다. 내가 돈 지출이. 그럼 6월 13일에 회의 간식 샀고 그 금액 통장에 적혀 있을 것이고 사용처 적혀 있을 것이고 카드 쓴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고 근데 다만 이걸 지출 항목이 간식비인지는 여러분들 뭘 보면 안다? 지출결의서를 보면 안다. 그래서 아까 지출결의서랑 통장 내역을 비교 대조를 하고 순서대로 보관을 하라고 했던 이유가 다 이거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통장 내역과 지출결의서를 이미 맞춰놨다면 지출결의서 보고 베껴 쓰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쭉 지출결의서 개수대로 나오겠죠?
여기가 지출결의서 개수대로 줄이 나올 것이고, 그러고 내가 쓴 돈이 나올 것입니다. 다 합해보면 여기. 근데 다들 여기를 더하는 걸 많이 실수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고 총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쓴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어디랑 똑같아야 돼요? 앞에 총괄표에 작성했던 지출액과 똑같아야겠죠. 이 세부 지출 내역들이 합쳐져서 총 지출액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내 지출결의서, 통장 내역, 그리고 세부 지출 내역, 그리고 총괄표, 내 금액들에 오류가 없는지 한번 크로스 체크 해보시면 딱 떨어지는군, 잘했어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실까요? 네, 통장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서포터즈 선생님들한테 컨설팅을 받기 전에 완료해 두셔야 하는 업무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금 설명드렸던 최종 실적 정산 보고서 양식 다 써주시고, 지출결의서, 통장 내역 완료해 주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서포터즈 선생님의 최종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빠진 서류는 없는지 한 번 더 서포터즈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하자, 뭐 아니면 요거는 요렇게 하면 돼, 이렇게 컨설팅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컨설팅 기간은요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 중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날까지 제출 마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일 전까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완성시켜서 서포터즈님과 연락을 통해서 컨설팅할 시간을 잡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실제 영수증 들고 가장 그게 편하면 대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무거나 프로젝트 팀들은 아시다시피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하는 거 무료입니다. 언제든 사용 가능하시니까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장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 잡고 최종 검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 기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서포터즈님한테 아까 확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였습니까? 반납 금액이었죠. 반납 금액. 검토를 받으면 이제 서포터즈님이 이 반납 금액 확인되셨습니다. 이 금액 반납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그러면 반납 계좌 여기에 이제 수수료 체크까지 해서 반납을 하시면 통장이 빵원이 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빵원이 되는 순간. 그러면 통장이 영원 처리가 된 최종의 통장 내역이 아무거나 프로젝트한테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통장 내역, 통장 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서포터즈님한테 검토받을 때는 반납 금액이 남아있는 채로 검토를 받게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반납이 이루어지면 내 통장은 영원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통장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원 처리가 된 통장 내역을 아무거나 프로젝트에게 제출을 해야 반납 금액 확인하고 통장 영원 처리가 됐구나 알고 정산 완료되셨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통장 내역까지 준비를 하시면 그 최종 정산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요게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서명해 주셔야 되고요. 멘토님 계시면 멘토님 서명해 주셔야 되고요. 서포터즈님의 서명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를 하셔서 서명 받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본 서류들은.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서류까지 검토를 받았으니 제출하는 단계가 남아있겠죠? 어떻게 제출하는지 한 번 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은 두 가지 버전으로 이루어집니다. 원본 제출, 그러니까 방문 제출을 해야 되는 원본 서류들과 이메일 제출을 해야 되는 비대면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영수증이 걸려있기 때문에
원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이렇게 있는데요. 최종 정산 보고서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서명을 하죠. 사람이 펜으로 서명을 합니다. 서포터즈님 확인, 사인까지 마친 그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명 마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프린트한 형태겠죠? 종이 프린트한 형태. 그 다음에 그 뒤에 붙는 게 지출결의서입니다. 지출결의서에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영수증 차곡차곡 붙인 지출결의서가 순서대로 있으면 되고요. 실물 영수증 때문에 이거는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통장 내역을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아무거나 프로젝트에서 입금한 그 순간부터 내가 지출 해서 최종 반납까지 한 영원 처리된 내역이 모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동아리마다. 그 전체를 캡처를 하든 프린트를 하든 어찌됐든 종이 형태로 프린트를 한 그 종이까지 합쳐서 요것들이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제출이 되면 됩니다.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우편 제출도 11월 30일까지 도착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동아리가 작년에 우리 문화의 집 월요일 휴관일이어서 월요일 날 왔다가 허탕치고 갔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언제든 제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이 1층 입구에다가 우편함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맞춰가지고 오셨을 때 만약에 동청문이 문을 안 열어 있었다 하면은 그 우편함에 서류를 넣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원본 서류 제출하는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제출해야 되는 문서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프린트 하려면 완성하는 게 있겠죠. 쓴 한글 파일 그대로. 그쵸? 한글 파일 그대로. 지출결의서도 한글 파일 그대로. 영수증, 실물 영수증 안 붙어 있어도 그냥 한글 파일 그대로. 왜냐? 여러분들이 영수증 캡처본을 넣었을 거니까. 그 사진 찍은 거를. 그냥 한글 파일 그대로 프린트하기 전에. 그리고 통장 내역 어차피 캡처를 하든 스캔을 하든 프린트를 하기 위해 있었을 거니까. 그거 그대로.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사례집을 위해서 활동 사례 소개 이것도 제출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질 우리 팀의 사진도 제출해 주셔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이메일 제출에 추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양식은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메일은 늘 그랬듯이 아무거나 네이버 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언제까지냐? 11월 30일까지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원본 제출하면 이것들은 다 파일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제출 끝입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최종 보고서가 완료가 되고 정산이 완료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출 완료이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설명을 한 번 더 해달라는 동아리에 지금 연락이 있었어서 이자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이자 설명해드리고 차례차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지원금을 다 못 써셨을 것 같아요. 중간보고서 제출할 때 지원금 코로나 때문에 쓰기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원금이 남아있다 하면은 지원금과 이자 남은 것들 모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쵸? 둘 다 반납하는 거 이해되시죠? 둘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통장 계좌 이체를 하려고 보니까
수수료를 내라고 하네. 수수료? 수수료가 만약에 500원이었다. 근데 이자는 500원에 보조금이 5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팀은 총 반납해야 될 금액이 얼마일까요? 5만 500원이죠. 반납해야 될 금액이. 근데 이 수수료 생각 안 하고 반납을 하면 아무거나 프로젝트의 통장에 꽂히는 금액은 5만 원만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 남은 금액이랑 이자 합해서 5만 5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5만 원만 입금이 되었네? 그럼 500원이 어디로 간 걸까? 그러면은 사유서를 또 써야 되고 남은 500원을 또 반납을 하셔야 돼요. 너무 귀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발생하게 내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미리 알고 그 수수료 500원만큼을 나의 그 아무거나 프로젝트 자기 지금 지원금 받은 통장 있죠? 거기에 500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체를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넣었던 500원은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원래 반납 예정이었던 5만 500원이 아무거나 프로젝트 반납 통장에 꽂히게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지원금 잔액이 빵원인 경우에는 또 편하죠? 이자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자가 500원이었다. 그럼 500원을 그대로 반납하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수료가 발생했다? 근데 이자는 500원이었는데 수수료 때문에 이상한 금액이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또 서류 고통에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만큼을 또 통장에 넣고 예정되어 있는 이자만큼이 반납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장 베스트, 지원금이랑 이자를 모두 사용을 했다면 여러분 정산할 때 이미 통장에는 빵원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썼으니까. 내가 받은 금액이랑 이자까지 다 썼으니까. 그럼 이거 반납해야 될까요? 빵원인데? 반납할 돈이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반납 없이. 이렇게 되면 이자가 설명이 됐을까요? 아고라 팀? 아고라님? 아고라님?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되셨다고 하고 우리들의 꿈과 도전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화면 공유해서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화면 공유해서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화면 네. 공유해 주시죠. 저희 지출기여리서가 있는데요. 지출기여리서에 실제 영수증만 붙여져 있는데 저희가 다 원격으로만 구매를 해서 이런 식으로 원격 온라인 전표를 붙이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가장 저희가 편한 건 실물 영수증이 아니라 이렇게 카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매출 전표가 있으시면 이렇게만 붙이면 완료입니다. 실물 영수증 붙일 필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블더블에서 지출결의서마다 증빙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옛날 맨 처음 아무거나 프로젝트 아예 공고문을 올렸을 때부터 이 양식을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쵸? 이렇게 아무거나 프로젝트 예산 사용법 해가지고 내가 지출결의서 강사수당을 했어? 그러면 이걸 누르면 바로 거기로 넘어가게끔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설명도 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 항목마다 증빙서류가 뭐가 필요하냐 질문을 주셨어요. 더블이. 강사수당을 했다면요. 이 세 가지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러면 아까 말했던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붙은 앞장 뒤에 이체 확인증 뭐 이게 다 붙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더블님? 그리고 원고료를 썼다. 그럼 이거. 단순인건비다. 요거. 소모성 물품구입비다.
카드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계좌이체밖에 안 돼서 계좌이체했다? 그러면 그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이랑 이체 확인증. 그쵸? 그리고 임차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0만 원 초과된 물건을 불렸다 하면은 견적서까지 포함하셔야 되고요. 견적서는 어떻게 받냐? 그 업체에 견적서 주세요 하면 그냥 줍니다. 그걸 그대로 프린트 하시면 되고요. 참가비? 카드 결제하셨겠죠? 체크카드 영수증. 제작비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제작을 했는데 10만 원 이상이었다. 여기도 견적서 필요하고요. 그 제작이 뭐였는지 이건 사진까지도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책이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전시회 구조물이었다. 뭐 아니면 현수막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사진 찍어서 그냥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클립으로 묶으시면 되고요. 그 지출결의서에. 식비, 카드 영수증만 하면 됩니다. 다가비도요. 카드 영수증. 교통비, 뭐 보험비. 근데 보험비는 보험 증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증권을 첨부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첨부는 각각 내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썼는지에 따라서 뒤에 붙는 증빙 서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만지라월드 김선우님께서 이자는 따로 관리하라고 언급했잖아요. 이자는 팀이 사용했던 돈과 떨어져서 이자는 따로 관리하고 계산하는 거죠. 이자는 따로 관리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이제 100만 원을 우리가 아무거나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고 근데 우리 팀이 1년 돈을 써보니까 90만 원을 썼어요. 그럼 통장에 잔액이 10만 원만 남아있어야 되겠죠. 근데 10만 500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10만 500원? 근데 그 500원이 이자라는 거. 그거를 조금 인지하라는 뜻이지 이걸 뭐 돈을 어디다 빼서 따로 관리하고 뭐 이러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입금받는 금액이 1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1년 통장을 운영하다 보면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라는 소리입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본동자연이 환경이 팀이 활동 사례집은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양식을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죠. 아무거나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오시면 공지사항란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최종 보고서 제출 안내를 올려놨고 오늘 교육이 끝나면 전체 팀 대표님, 멘토님께 문자 드릴 예정이었거든요. 자, 보시면 어떻게 제출을 하면 되는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글로 풀어 써놨고요. 네, 그리고 반납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도 설명해 놨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첨부 파일을 보시면 이걸 다운받으시면 그 안에 제출하셔야 할 양식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있는 폴더가 아무거나 프로젝트의 동아리 목록입니다. 내 동아리명과 교부액 얼마 받았는지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된다 알려주는 파일이고요. 두 번째, 최종 실적 정산 보고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다 어떻게 쓰는지 설명드렸죠? 뭐 총 인원은 우리 3명이라고 3명 쓰는 게 아니라 3명이 몇 번이나 활동해서 총 몇 명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쭉 이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 교육을 들었는데 집중이 안 됐어 하실까봐 제가 이 밑에도 안내사항 이렇게 잘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활동 사례 양식도 올려놨습니다. 동아리명 쓰시면 되고요. 대표자 이름 쓰고 멘토님 계시면 멘토님 쓰고 서포터즈 담당 선생님 성함 다 아시죠? 이제는 선생님 쓰고 참여자 이름 쓰면 됩니다. 여기에 대표 이름 썼다고 여기엔 대표 이름 안 쓰는 게 아니라요. 올 인원 이름 다 명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잘했다. 우리 이 인원들이 이 프로젝트 했다.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리고 소속은 학교든 기관이든 뭐 자기의 뭐 없으면 뭐 안 써도 되고요. 그걸 쓰시면 되고요. 이때까지 마감일 꼭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책을 모두 엮어서 편집하는 기간이 꽤나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60팀이에요. 60팀에 그것들의 오탈자도 점검하고 문맥도 다듬어 주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기간은 지켜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제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식 뒤에 보시면 제목, 우리 프로젝트 근데 예를 들면 작년에는 밴드 보면 그냥 밴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프로젝트에 막 소개하는 막 나 이런 거 했어 이렇게 자랑하고 막 재밌는 막 이런 요런 제목들, 그런 것들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제목 지어주시고, 그러면은 글을 쓰려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거나 프로젝트 뭐 때문에 했었지. 그럼 우리 팀은 이런 팀이고 이런 활동을 했었어요. 하면서 팀 소개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 금방 채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살려서 좀 썰 풀듯이 편안한 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요거 넘지 않게 써주세요. 가끔 욕심이 넘쳐서 엄청 길게 써주시는 팀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책이 아주 논문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요 페이지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날짜랑 동아리 대표하고 이건 이메일 제출하기로 했잖아요. 서명 안 하셔도 서명 동의로 인정하겠으니까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항상 글에는 이 동아리에 사진이 붙어야 볼맛이 나겠죠. 그래서 사진은 한글 파일에 첨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따로 JPG 파일로 매일 제출하는 서류에 묶어서 아까 원본 사진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 한글 파일에 넣는 순간 여러분들의 얼굴은 뭉개지고 화질 저하로 인해서 정말 볼품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원본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가 좋습니다. 세로 사진은 좋지 않아요. 이런 거 만들 때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진 많이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3개에서 5개 정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꼭 실렸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숫자 1부터 5까지 중요도를 나눠서 앞부분에 배치를 해주세요. 이건 꼭 실렸으면 좋겠다 하는 사진이 있으시면 그러면 이것들 받아가지고 제가 예쁘게 책을 만들어서 작년에 서울시 전역에 뿌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온갖 교육청들 다라, 구청마다도 다 뿌리고 동작구에 있는 온갖 지역 사회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동아리들 주소 취합받아서 동아리들에게도 전달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대표할 수 있고 자랑 마음껏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예산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프로젝트 최종 보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또 추가 질문이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양식은 제가 아까 아무거나 프로젝트 홈페이지로 보여드렸던 여기 공지사항에 이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오늘 교육 말고 그 전에 교육으로 좀 더 상세히 알고 싶다 하면 커뮤니티 탭에 영상 게시판을 보시면 여기에 중간보고서 작성법 교육영상, 예상사용법 교육영상을 제가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쳐드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이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알려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신 것들 바탕으로 책도 만들고 정리 끝내서 그냥 그렇게 1년 활동 열심히 했는데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발대식으로 재밌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말 파티 12월 18일에 아무거나 프로젝트만의 파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1월 30일에 활동 끝났다고 흐지부지 하지 말고 아무거나 프로젝트 의리를 살리기 위해서 12월 18일 마지막 쫑 파티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뵙는 거예요, 다들. 저 또 바나나 옷 입고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질문 더 이상 없으면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